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번부터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안을 한다. 갑자기 제안을 한다가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글을 읽다 보면, 특히 모의고사나 수능 지문을 읽다 보면 제안을 하는 표현이 좀 은근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suggest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의미는 그냥 제안을 하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죠. 그냥 지문에서 주는 정보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아, 그래, 너가 제안을 했구나. 근데 이건 사실 초등학생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저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좀 캐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전에 존재를 했으면 제안을 안 하겠죠. 제가 만약에 학생한테 오늘부터 단어를 500개씩 외우는 걸 제안할게. 이거를 이미 1000개 외우고 있는 애한테 할까요? 물론 줄이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미 500개를 외우고 있는 애들한테 내가 500개를 외우자고 제안을 할까요? 아니요, 이미 하고 있는 건데. 그쵸? 즉, 제안이라는 말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제안 같은 내용이 나오면 보통 이유를 제시를 하겠죠. 그리고 이게 다예요. 이제 오늘부터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이번 강의부터는 되게 짧지만 문장에서 보면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문장에서 앞으로 suggest, propose 이런 식으로 제안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아마 이유가 나오겠구나. 아니면 이 제안을 하는 이유, 이 제안을 하기 전에 어떠한 보통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 방안으로 제안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문제가 뭐였는지 이런 걸 이야기하겠구나를 미리 생각을 하면 좀 좋겠다는 거죠. 자, 10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야? 싶을 때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특이 이런 게 있었어요. 뭐 African proverb 이렇게 하면서 막 아프리카 속담에는 이런 게 있는데 막 이러면서 막 아프리카 속담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속담을 해석을 하면 사자에게는 그들의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사냥이 사자에게는 좀 안 좋은 일이지만 너무 인간의 입장에서만 쓰여졌다. 이런 속담이에요. 딱 읽자마자 너무 인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가? 역사를? 이렇게 느끼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냥 뭔 말이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애들이 막 자책을 한다? 난 왜 이걸 해석을 못했지? 왜 이 숨어있는 뜻을 모르지? 근데 사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바로 뒷문장을 보면 필자가 너 이거 몰랐지? 의미 알려주는 게 90%예요. 평가원도 여러분이 그 문장 딱 보자마자 그 속담을 마음대로만 해석하길 원치 않는다고요. 왜? 너무 많은 여러 학생들이 보는 시험에 그런 주관성을 넣는 문제를 내지 않겠죠. 즉, 그 속담이 뭔 의미냐면 바로 알려줘요, 필자가. 근데 요걸 학생들이 모르고 첫 번째 줄에서 막히면 그 다음 줄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자꾸 여기서 멈칫멈칫하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넘어가는 것도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11번. 같은 문장 형태의 반복은 동일한 의미의 반복입니다. 이것도 수특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특에서 예시를 드는 게 맞아, 그랬지, 맞아 이렇게 하면 정말 수특을 분석을 하신 거고요. 아니 그런 게 있었어? 기억이 안 나는데 하면 분석을 안 한 거죠. 저는 수특이 아무리 이제 연계가 간접 연계로만 바뀌었다고 해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미 평가원이 한 번은 검수를 한 책이니까. 그쵸? 검수한 책이 어디 흔합니까? 안 흔하죠? 그러니까 수특, 수완 아예 안 풀까요? 이거 1등급을 완전 고정으로 받지 않는 한 풀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1등급 고정으로 받는 애들도 그냥 할 일 없으면 수특 그냥 슬슬슬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2등급 이하 2등급이나 아니면 하위권이나 중위권 이런 친구들은 분석도 하면 좋겠죠. 근데 분석을 막 줄거리를 외우는 분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같은 형태의 문장이 반복되니까 이게 동일한 의미구나.
이런 식의 분석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 아, 이 말이 이렇게 바뀌었고 이게 이렇게 됐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평가원이 지금 여러 가지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예시를 자주 쓰는구나. 이런 게 분석이지. 그냥 막 해석하는 거 있죠. 그건 그냥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외에서 추구하는 바도 해석이 아니라 분석이거든요. 왜? 해석은 해설지가 더 깔끔하게 잘 해놨죠. 완전 의역을 해서 노니까. 그쵸? 저는 직독직해도 한번 해주고 의역도 해주는 편이긴 한데 물론 해석도 방법을 알려주고 다 해주지만 기본적인 독해가 된 이후에는 구조 분석을 들어가요. 왜? 기본적인 독해는 단어가 80이고요. 단어 많이 알고 기본적인 독해 방법 알고 기본적인 문법 알면 해석은 가능합니다. 근데 해석을 해봤자 답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구조를 몰라서예요. 이게 다 동일한 의미라는 거 몰라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몰라서 그쵸? 같은 문장의 형태가 왜 자꾸 반복되지가 아니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는 걸 몰라서 이런 걸 저희 과외 학생들은 제가 계속 끊임없이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고 실제 문제도 적용을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혹여나 이거를 뭐 아마 안 그럴 것 같긴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이거는 스스로라도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문장의 구조 자체를 보는 연습. 저희 학생들은 이미 제가 많이 시켰고 앞으로도 뭐 시킬 거고 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12번. 현 상황을 알려주면 변화를 꾀합니다. 당연하죠. 현 상황을 왜 알려주겠어요? 변화 전이니까. 그 이후에는 변화를 하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아, 나 오늘 시험 50점 맞았어.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변화를 꾀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 요즘 GDP가 별로야. 그래서 경제성장을 이루려고 변하죠. 그쵸? 13번. 글을 읽을 땐 무엇보다도 필자의 생각이 중요해요. 이건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죠. 우린 필자의 꼭두각시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단 1g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즉, 필자의 생각은 이 글을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 이 정도는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14번부터 진행할게요. 오늘도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